2017학년도 교육학 논술 기출 문제입니다. 자, 개요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문기사의 일부이다. 이를 바탕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실질적 구현 방안이라는 주제로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을 갖추어 단위학교 차원에서의 교육기획, 교육과정 내용의 조직, 학생 참여 중심 수업과 그에 따른 평가의 타당도를 논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2015 이제 개정 교육 과정이 적용됐을 때가 이제 2016 그 학년도 이제 시험 문제였을 테니까 바로 이제 적용하기는 이제 어려웠을 테고, 그래서 이제 그 이듬해 이제 말하자면 이제 이 문제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교육 기획이 나왔죠. 이 교육 기획이 나와서 이때 당시에 이제 조금 뭐 논란까지는 아닌데 조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획 그러면은 행정학에 있어서 주로 이제 많이 다루는데, 그리고 기획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개념 자체가 1960년대, 70년대스러운 그런 면이 없잖아 있어서. 그런데 사실은 행정 쪽에 있어서가 됐든 그냥 일반 뭐 경영 쪽이 됐든 기획이라고 하는 것은 다 합니다. 아직까지도 이제 굉장히 그 유용한 툴이고, 기본적으로 1년 계획, 뭐 5년 계획, 10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다 세우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교육 기획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당황스러운 부분이 없잖아 뭐 있었는데, 문제 자체는 이제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어려운 건 아닌데, 설마 이런 것이 나올까 싶어서 아마 그냥, 우리 이제 기획 같은 경우에는 뭐 행정학에서도 그렇고, 보통 이제 앞쪽 부분에, 그러니까 뭐 행정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앞에 나오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곧바로 나오는 게 이제 기획인데,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생각을 했다면 이걸 갖다 이제 상세하게 공부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교육 행정 쪽에서 한 문제 나왔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교육 과정, 그 다음에 이제 수업 이론, 교수 이론, 그 다음에 평가, 이렇게 이제 네 파트에서 문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제 이렇게 가상으로 꾸며본 거죠. 가상으로 꾸며서 이제 이런 식으로 신문 기사가 났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은 보통 만들어줍니다. 교육부에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보도자료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신문에서 이렇게 기자가 이렇게, 물론 이제 기획력이 좋은 뭐 신문 기자들은 뭐 이런 식으로 만들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문 기자들이 그럴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교육부에서 만들어주죠. 이 틀을 만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거 만약에 이제 기획 기사로 해가지고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꽤 오랜 시간, 뭐 1주 내지는 2주 정도의 시간이 걸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기사를 만들 텐데, 보통 뭐 이 정도까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신문 기사로 내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주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표제까지 다 달아서 뭐 이렇게 교육 기획의 중요성 부각, 그 다음에 교육과정 재구성 확대, 학생 참여 중심 수업 운영, 뭐 이렇게 학생 평가의 타당도 확보. 물론 이제 교육부에 이제 출입하는 기간이 길고 그런 노련한 기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이런 어떤 이해 속에서 이렇게 딱 표제를 달 수 있지만, 그렇진 않아요. 기자들이 그렇게 이제 오랫동안 교육부 출입하고 그러지 않고 보통 많이 돕니다. 이렇게 기자들이.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가상의 신문 기사 내용을 가지고 이제 시험 문제를 냈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앞서서 쭉 봤겠지만
이렇게 이제 어마무시하게 뭐 이렇게 막 앞쪽에 있어가지고 2018학년도 문제도 그렇고 여기 있는 이 내용을 갖다가 전부 다 반영을 해가지고 문제에 활용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 제시문이나 이런 것들을 읽을 때 좀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문제와 연관되어 있는 제시문의 내용들을 갖다가 확실하게 딱 잡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우리가 보통 흔히 낚시라고 그러잖아요. 그 낚시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제시문 같은 경우에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그 속도가 빨리 돼가지고 촥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 제시문에서 그 낚시에 해당되는 부분과 그리고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부분을 갖다가 확실하게 딱 잘 구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배점에 해당되는 이제 문항들이 이렇게 나와 있죠. A, B, C, D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본문 정리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A 구장이 강조하고 있는 기획의 개념과 그 효용성 두 가지를 제시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다른 것보다도 학생 중심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 전체 내용이 그러니까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데 어쨌든 이 교육 개념의 이제 개념하고 그 효용성 두 가지를 갖다가 쓰면 되는 겁니다. 외우고 있으면은 그냥 쉽게 쓸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그 내용을 갖다가 이제 초안으로 정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비교사가 채택하고자 하는 원리 한 가지와 그 외에 내용 조직의 원리 두 가지를 제시를 해라. 그래서 이제 비교사가 이제 얘기하는 게 이제 이 내용이잖아요. 몇 개의 교과를 결합해서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한다. 각 교과의 내용이 구역화되지 않도록 교과 교사들 간의 협력을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요 내용은 우리 이제 내용 조직 원리 알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이제 통합성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고. 그 나머지 이제 두 개. 연계성을 제외하고 이제 계획성하고 계열성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요 두 가지를 갖다 이제 써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C교사가 실행하려는 구성주의 학습 활동을 위한 학습 지원 도구, 자원과 교수 활동 각각 두 가지를 갖다가 이제 제시해라. 그래서 여기 이제 나와 있어요. 구성주의 학습 환경 설계라고 하는 말이 이제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조나선이 얘기한 요나센도 됐고, 조나센도 되고, 구성주의 학습 환경 설계 모형, CLES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 요 내용은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구 자원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6개인가를 얘기를 했어요. 조나센이.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이제 두 가지를 갖다가 이제 고르면 되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저는 문제 프로젝트하고 관련 사례, 뭐 정보 자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6가지 가운데 대표적인 거 2개. 그 다음에 이제 교사가 수행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모델링도 있고, 코칭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계 설정도 있고, 제가 여기 이제 3번, 4번을 모델링하고 코칭으로 했는데, 저는 답안을 갖다가 이제 비계 설정으로 해가지고 답안을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D교사가 고려하고 있는 타동도의 유형과 개념을 제시해라.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이 얘기가 나와요. 이원 분류표를 작성해서 평가가 교육 목표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은 바로 이제 내용 타당성에 해당이 됩니다. 내용 타당성이 이제 제일 중요하고요. 내용 타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교육평가론 시간에도 이제 설명을 드린 바 있지만 목표에 부합하는가 안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일 중요하죠. 타당성 가운데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 내용 타당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내용 타당성의 이제 개념을 갖다가 제시하는데 이게 3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개념이 말하자면 이제 2점이 되는 거고, 그 유형이라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 이제 1점짜리가 해당이 되죠. 그래서 그 내용을 갖다가 내용 타당성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기술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서론과 이제 결론을 갖다가 이제 정리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서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글감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글감들이 나올 수 있는데, 뭐 이런 식의 내용, 핵심 역량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 형성, 이게 이제 일종의 이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있어가지고 핵심이 되는 일종의 표제잖아요. 표제, 목표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쭉 그 밑에도 신문 기사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 이제 요 내용이 어떤 면에서 제일 중요하죠. 새 교육과정은 교육의 핵심인 교수학습 활동의 중심을 교사에서 학생으로 이동시키는 근본적인 전환을 강조한다. 바로 이제 학생 중심 교육이 우리 학교에 정착할 수 있도록 모든 교육 활동에 앞서 철저하게 준비해야 된다. 이제 요 내용이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내용을 제가 이제 적어봤어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서론 같은 경우에는 3개 정도로, 3문장 정도로 해서 작성을 하면 좋다. 그래서 도입부. 2015 개정 교육과정은 교육의 핵심인 교수학습 활동의 중심을 교사에서 학생으로 이동시키는 근본적인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학생 중심 교육이 우리 학교에 정착할 수 있도록 모든 교육 활동에 앞서서 철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제 요 내용이 중요하다고 보고 요 두 가지를 했어요. 그래서 이 글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실질적 구현 방안이라는 주제로 단위 학교 차원에서의 교육 기획, 교육과정 내용의 조직, 학생 참여 중심 수업과 그에 따른 평가의 타당도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이제 이 정도 되면은 제가 이제 지금까지 해서 4번 정도 했는데 감이 잡힐 거예요. 명중호라고 하는 사람은 서론이라고 하는 것을 저런 식으로 기술을 하고 있구나. 저 사람 저런 특징이 있네. 그죠? 딱 보이죠? 제가 이제 서론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기술하는 방법이 확실하게 딱 보일 거예요. 이제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만들어 놓는 거예요. 요 어떤, 글을 갖다가 전개하는 방법을.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그 개성이 있을 수도 있지만, 굉장히 간단 명료하고, 자기 나름의 딱 어떤 구조를 갖다가 만드는 게 중요하다. 제가 이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 부분이 중요하니까. 왜냐면 서론을 갖다가 풀지 못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시간을 갖다가 낭비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명중호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서론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전개하는구나. 그러면 내 것도 한번 만들어 봐야지. 그렇게 만들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론에 이제 해당되는 건데요. 이게, 그래서, 제가 요거를 갖다가 끝까지 안 했네. 뒤에 나옵니다. 어쨌든 그래서 요거 이제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글감을 이제 찾아서. 그래서 제일 처음으로 이렇게 나오죠. 이상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실질적 구현 방안이라는 주제로 단위학교 차원에서의 교육 기획, 교육과정 내용의 조직, 학생 참여 중심 수업과 그에 따른 평가의 타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서두를 풀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내용은 위에 그 A, B, C, D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저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신문 기사에 나온 내용들을 갖다가 쿼테이션 해가지고 배치를 하고 명징하게 좀 드러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 내지는 글의 어떤 흐름에 있어서 그러한 측면들을 갖다가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나 두 개 정도를 갖다가 따와서 제가 이제 답안으로 적은 가운데서 하나, 2개 정도를 따와서 배치를 하고 저는 이제 그런 방법을 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저하고 이제 4개 정도를 해봤으니까 아시겠지만 그 제시문이나 이런 쪽에 나오는 그 어떤 글들이 참 그 포괄적이면서도 정리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너스 정신이 굉장히 투철하다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갖다가 그대로 결론으로 가져오면 돼요. 글들이 굉장히 압축적이면서도 짜임새가 좋습니다. 그런 것들을 갖다가 활용을 해야죠. 활용을 해야죠. 굳이 내가 머리를 짜내면서 막 그것 때문에 막 그 고민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가다반을 갖다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서론에서 앞서 이제 제가 했었던 그 내용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적었죠. 다시 한번. 자, 여는 글, 여는 문장이죠. 여는 문장을 갖다 이렇게 쭉 하고, 그래서 브릿지 문장 써주고, 그리고 나서는 서술하겠다, 살펴보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론을 갖다가 구성을 하고. 자, 이제 본론부터 보는데 2027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저도 이제 글을 갖다가 그 서술하면서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있었어요. 네, 본론 첫 번째. 학생 중심 교육을 강조하는 2015 새 교육과정이 학교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육 목표에 부합하는 수단과 방법을 선택하는 과정인 교육기획이 검토되어야 한다. 교육기획은 교육정책의 중점과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교육활동의 방향과 지침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조직 구성원의 노력과 주의를 집중시키고 인력과 재정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그래서 교육기획과 관련된 내용을 썼고요. 두 번째, 2015 개정 교육과정은 각 교과의 내용이 구획화되지 않도록 교과 교사들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통합성을 강조한다. 교과의 통합적 운용은 이전에 배운 내용과 앞으로 배울 내용의 관계성을 의미하는 계속성과 학습자가 어떤 내용을 먼저 배우고 어떤 내용을 뒤에 배우는가를 결정하는 계열성을 같이 염두에 둔다면 보다 효과가 클 것이다. 이거는 제가 이제 조금 만들어 본 거예요.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렇게 만든 문장 같은 경우에는 보셔서 알겠지만 약간 만연체이긴 한데, 만연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이제 분명하게 드러나는 어떤 그 핵심 개념, 그 요소라고 하는 게 이제 드러나면 그래도 조금 자연스러워요. 물론 이제 잘라서 해주면 좋지만 이렇게 하더라도 가독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떨어지지 않죠. 요 문장을 만드는데, 그러니까 요 통합성하고 연계 속에서 요 문장을 만드는 게 저한테는 조금은 까다로운 부분이었어요. 이런 부분들이 좀 까다롭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도 좀 연습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느닷없이 문제로서 통합성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툭 튀어나온 거예요. 툭 튀어나온 거. 더더군다나 이제 요 계속성과 계열성이라고 하는 것하고 이제 연결 짓는 것도 쉽지는 않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쉽지는 않은데, 그래서 그런 어떤 연결성을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문장을 꾸미는 것도 이제 연습이 좀 필요하죠.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요것도 이제 조금 어려웠어요. 제가 이제 구성을 하는데, 이제 조나선의 이제 구성주의 학습 환경 설계 모형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전체적인 문장을 갖다가 이제 꾸미는데, 사실은 이것도 그냥 툭 던져준 거거든요. 툭 던져준 거예요. 그 2015 개정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하고 조나선의 구성주의 학습 환경 설계 모형이라고 하는 것을 연결 짓는 게 그렇게 간단하진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 조나선의 이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적어주기만 하면 문제 삼지 않고 점수를 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새 교육과정에는 조나선의 구성주의 학습 환경 설계 모형의 적용을 고려해 볼 만하다. 조나선은 학습자의 관점에서 첫째, 문제, 프로젝트라는 도구를 강조했다. 문제란 학습자가 이미 학습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학습을 유발하는 성격을 지니며 학습자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그 문제와 관련된 영역의 지식을 새로 학습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제가 여기서 이제 보셔서 알겠지만 사실 이거를 갖다가 구성하는 게 좀 까다로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풀어가는 것도 좀 괜찮아요. 이렇게 첫째, 둘째, 두 번째로 뭐 이런 식으로. 그래도 어쨌든 저도 이 문장을 구성하는 게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아요. 좀 이제 시간 여유가 있고 그래가지고 요 문장을 갖다가
말끔하게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어떤 그 일관성, 뭐 연계성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하면 좋겠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수험생의 입장에서 그냥 이거를 그냥 쓴 내용이라고.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60분 내에 이 문장을 갖다 구성한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그냥 구성을 해본 거예요. 두 번째로 관련 사례이다. 관련 사례는 학습자의 지적 모형이나 경험이 부족할 경우에 학습자에게 도움을 주며 학습자는 제공된 관련 사례를 통해서 제시된 문제에 포함된 쟁점들을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어 중요하다. 그리고 교수의 관점에서 좋은 본보기를 통해 학습을 유도하는 모델링, 교사가 학습자의 부족한 점을 채워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비계 설정 등은 조나센이 제시하는 방안이 되고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는데 저도 좀 어색합니다. 이 자체가 굉장히 어색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첫 번째인가요? 두 번째인가요? 제가 찍었던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비문이라고 하는 게 통할 수 있는 게 이 교육학 논술이에요. 전체적인 어떤 연계성 속에서 본다면 이 본론 세 번째에 해당되는 이 문장 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문장 구성이 전혀 아니에요. 어쨌든 요소를 갖다가 채워 넣어야 되기 때문에 어거지로 사실은 만든 문장들이 여기 이제 쭉 전개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문장들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느냐? 저는 부끄럽지 않아요. 왜냐? 문제 그렇게 냈는데 뭘. 어쨌든 중요한 거는, 실질적으로 답안을 채워 넣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제가 책을 쓸 때 이렇게 쓰느냐, 저는 절대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창피하게 어떻게 씁니까? 책으로 낼 때는 창피하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교육학 논술에 있어가지고는 저는 절대 창피하지 않아요. 어떤 선생님이 봤더니 명중어라고 하는 선생은 문장을 갖다 그 정도밖에 구사를 못하더라. 저는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자, 본론 네 번째. 마지막으로 학생 중심 교육과정에서 평가의 타당도는 중요한 요소이다. 무엇보다 평가가 교육 목표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 타당도는 그런 점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내용 타당성이란 검사 문항들이 내용 전체를 얼마나 잘 대표하고 있는지의 정도,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골고루 측정할 수 있도록 얼마나 문항을 잘 표집했는지의 정도를 말한다. 교육과정 측면에서 내용 타당성은 한 검사가 교육과정의 목표들을 어느 정도나 제대로 측정하고 있느냐를 의미한다. 제가 이제 이렇게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썩 만족스러운 문장은 아니지만 어쨌든 내용 타당성이라고 하는 것을 묻는 답지를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구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이에요. 제가 이제 이렇게 이상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시적 구현 방안이라는 주제로 단위 학교 차원에서의 교육기획, 교육과정 내용의 조직, 학생 참여 중심 수업과 그에 따른 평가의 타당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새로운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학생 중심 교육의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각 교과의 내용이 구획화되지 않도록 교과 교사들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학습활동 실행을 위해서 적합한 학습 지원 도구와 자원을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더불어 학습활동 중에 교사가 수행해야 할 역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교육 목표에 부합하는 평가를 통해 타당도를 높여 새로운 교육과정이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작성을 했어요. 보셔서 알겠지만 특별히 제가 본문에 꼭 반드시 적어야 할 어떤 요소라고 하는 것을 가져오지 않았죠. 가져오지 않고 순전히 제시문에서 제시되었던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결론을 갖다가 이렇게 써봤는데 전혀 어색하지 않죠. 앞서서 제가 본론 쪽에서 적었던 문장보다 훨씬 더 매끄럽습니다. 좀 더 그럴듯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예요. 뭐냐면 그 제시문에서 그 제시되는 어떤 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짜임새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목요연하고 그걸 활용해야죠. 그리고 그걸 활용해서 결론도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러니까 딱
이걸 깎겠어요? 예, 오전 가운데서 야 그걸 갖다가 제시문에서 가져가지고 이렇게 구성했어. 그거 말이 돼? 그러면서 이거를 갖다가 점수를 갖다가 5점을 깎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결론까지 써봤습니다. 자, 그래서 2017 학년도 이제 기출문제도 살펴보았는데 앞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문 기사라고 하는 것도 A-B 교사라든가 교장의 훈화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어떤 일종의 보고서라든가 이건 보고서로 만들면 참 좋겠죠. 앞서 그 4개로 탁 표제까지 딱 돼 있고 그러니까 2015 개정 교육과정에 현장에서 있어서의 적용 성과 내지는 적용의 타당성 분석 내지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제를 갖다 보고서를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한다라고 했을 때 괜찮을 거예요. 그렇단 이제 보고서 형식이 나오겠죠. 그래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A-B 교사의 대화라든가 그런 식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서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봐두시면 되겠고요. 제가 이제 제3, 제4 강조하지만 자기 자신만의 틀을 갖다가 구축하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특히나 이제 서론과 결론. 본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내가 이제 외워서 암기해가지고 이제 적어 넣기만 하면 되는 거고. 그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금 전체적인 어떤 흐름 자체를 그럴듯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약간의 글솜씨라고 하면 좀 그런데 그런 어떤 기법이라고 하는 게 이제 조금 필요한데 그것들은 이제 차근차근 연습하면 제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연습을 하면 됩니다. 자, 이상으로 2017학년도 기출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